다시. 자, 모음 축약인데 요즘은 축약으로 안 봅니다. 최근에는 교체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고등 교육과정에서 근데 사실 뭐든 상관없어. 이게 뭐 모음 축약이든 반모음파든 다 상관없어요. 모음 축약이라고 하면 축약 현상이고 반모음파라고 하면 그냥 교체 현상인 거야. 알겠죠? 최근에는 교체라고 부르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는 이거를 축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 모음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으랑 이가 만나서 의가 되는 거. 이랑 어가 만나서 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랑 아가 만나서 와가 되는 거. 이런 것들. 보아라 라고 하는데 이거 봐라. 두어라 라고 하는데 둬라. 되었다 됐다. 꿰어 꿰. 줄여 줄여. 그려 그려. 이거. 자, 이게 왜 반모음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모음을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건 어간이고요. 어간이고요. 얘는 어미죠. 자, 그래서 보다의 보어간. 그 다음에 아는 어미. 자, 그래서 보아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모음만 구조를 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플러스 아지. 맞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소리 없잖아, 이응은. 그럼 오 플러스 아야. 맞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와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와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되는데? 반모음 오 플러스 아잖아. 와는 반모음 오 플러스 아랑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오 플러스 아가 뭐가 된 거야, 결국은? 반모음 오 플러스 아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오 단모음이잖아. 여기 있는 오는 반모음이고. 그래서 단모음이 반모음이 됐다고 해서 반모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반모음화 현상.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여도 마찬가지야. 이 플러스 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가 뭐야? 단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단모음 이가 뭐가 되는 거? 반모음 이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모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보면 아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축약은 여기서 끝. 다음 탈락. 238페이지. 자, 교체 현상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게 이제 탈락이죠, 여러분들.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그 큰 거, 개수가 큰 거에서 종류가 많은 거에서 작은 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거는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겹받침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요거 겹받침도 지금 사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앞소리가 나냐 뒷소리가 나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 기억 시옷은 기억. 그래서 예시 단어 있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외우면 됩니다. 예시 단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리을 시옷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들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적혀있는 외골 이거 가지고 이제 외우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뭐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넣어서 발음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앞소리가 뭐 나니 뒷소리가 나니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리을 미음도 마찬가지로 얘를 봐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여기 받침에 자음이 몇 개가 쓰였기 때문에 2개가 쓰였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자음을 연속 2개를 발음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서 하나만 발음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리을을 발음하면 어떻게 돼? 살이 될 거야. 미음을 발음하면 어떻게 될 거야? 삼이 될 거야. 삼. 그럼 얘를 우리가 살로 불러요? 삼이라고 불러요? 삼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발음이 되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예시 단어를 가지고 넣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걸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야 돼요. 피읍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피읍은 음절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리을 피읍 받침은 기본적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뭐도 일어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락과 교체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리을 피읍 받침은. 자, 그래서 내가 격받침 뭘로 발음되는지 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외워야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뭘 외워야 되는데? 얘네 둘을 외워야 되죠. 얘는 외워야 됩니다. 자, 리을 기억 발음의 원칙은요. 항상 단어를 뭘로 생각하냐면 얘로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건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안 했어. 왜 그러냐면 걔네는 알아서 여러분들 외우시되 얘네만 내가 정해준 단어 예시 딱 그대로만 생각하세요. 자, 얘는 발음이 달이야 닭이야? 전자 부자. 달, 닭. 후자지. 리을 발음 안 하고 기억이 발음됩니다. 기억이 원칙이야. 밑에 리을 비읍 봐봐. 여덜. 자, 그럼 얘는 리을이 발음돼요? 비읍이 발음돼요? 여덜이야? 여덥이야? 덜이죠. 덥 이렇게 안 하잖아. 덥. 비읍 받침 발음 안 한단 말이야. 여덜이야 덜. 그래서 얘는 뭐가 원칙? 리을이 원칙입니다. 근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예외가 있는 이라고 되어 있지. 기억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그럼 뭘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리을로 발음된다는 얘기잖아. 자, 어감 끝에 자음으로 사용된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됩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돼야 돼, 소연아? 읽다가 돼야 돼. 왜?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리을 기억의 원칙은 기억이니까. 닭이라고 발음한다면 읽다고 발음해야지. 그런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달라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읽고로 발음한다고.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예외가 뭔지도 아는 거야. 자, 다음 리을 비읍 예외를 한번 보면, 자, 얘는 우리 어떻게 발음합니까? 넓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원칙이죠. 리을로 발음하는 거야. 자, 리을 비읍은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예외고요. 두 번째는 널 예외야. 밥은요, 얘는요, 그냥 이유 없어. 환경도 없어. 조건도 없어. 그냥 뭐야? 밥입니다. 얘는 발 아니야. 얘는 그냥 밥이야, 밥.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밥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널쭉하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널쭉으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널 뒤에 적, 죽, 둥이 오잖아요. 그러면 넙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넙적, 넙죽, 넙둥이 되는 거야. 그 이외의 넙은 널로 읽어야 돼요. 넓다는 넓다야. 근데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는 넙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비읍 예외, 그 다음에 리을 기억 예외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격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어떻게 됩니까? 닭 플러스 을 목적격 조사. 발음 어떻게 돼요? 서연아. 달글 이렇게 됩니다. 이 기억의 소리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탈락하지 않고 연음되죠. 그래서 탈락은 일어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연음이 됩니다. 근데 얘가 웃긴 게 시옷 동그라미 시옷 동그라미. 자, 이 시옷이 시옷이 연음될 때 있죠. 시옷이 연음될 때는 연음이 되면 뭐가 되냐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목슬로 발음돼요. 목슬. 그 다음에 갑시. 얘 어떻게 발음될까요? 외골스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외골스로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죠? 얘가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식의 발음도 허용하잖아. 그래서 외골스로 이렇게 되는 거야. 시옷이 연음될 땐 된소리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39페이지에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 으 탈락 있고 아우 탈락 있습니다. 모음 탈락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품사가 동사랑 형용사일 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 으는요,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뜨다의 뜨에다가 어서를 붙이면 뜨어서 해서 떠서가 되죠. 따르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 따라가 되죠. 으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미의 첫 모음 으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어간 끝 자음 리을 뒤에서 탈락합니다. 기다가 있어요. 기다에 음연이 붙으면 어떻게 돼? 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살다에 음연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살면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아어 탈락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동일 모음 탈락, 동음 탈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다에 가에다가 아서가 붙어서 가서, 건너다에 건너에다가 어서가 붙어서 건너서, 서다에 서에다가 어서가 붙어서 서서. 얘는 서 플러스 어서죠.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타서는요, 타 플러스 아서야. 그래서 여기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 아나 어가 탈락한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어미랑 붙은 거야. 자, 다음 자음 탈락입니다. 얘도 대부분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용언에서. 아까 위에는 전부 용언에서 일어나요. 모음 탈락은. 자음 탈락은 대부분 용언에서 일어나는데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합성어나 파생어, 용언이 아닐 때, 명사일 때도 일어날 때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본문부터 보자면 자음 탈락, 리을 탈락이랑 히읗 탈락 있죠. 자, 용언의 어간 끝에 오는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면 몇몇 어미가 뭘까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또는 오로 끝나는, 오로 시작하는. 근데 얘네가 전부 뭐냐면 원래는요, 니은이 추가되는 겁니다. 비읍, 시옷, 오는요 전부 상대 높임, 어말로미 에서 실현되는 것들입니다. 잘 보세요.
놀다의 놀에다가 느냐, 니은으로 시작했지. 어떻게 돼요? 노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놀 플러스 의세 어떻게 됩니까? 의세가 뭐야? 이게 상대 높임. 읍시다 상대 높임. 의오 상대 높임. 기억나요? 격식체, 비격식체 해가지고 지금 격식체죠 둘 다.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있었잖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잘 보세요. 의문 적으세요. 변동의 결과가 어디에 반영됩니까? 표기에 반영되죠. 자, 위에 올라가서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 탈락도 전부 다 의문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됩니다. 네, 이 얘기 왜 하느냐? 밑에 반영 안 되는 애가 있어. 밑에 히읗 탈락. 얘는요, 표기에 반영이 안 되죠. 쓸 때는 어떻게? 노타에 not.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은이 붙으면 어떻게 돼? 노은. 이러면서 히읗이 탈락합니다. 자, 위에 용언의 어간 끝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음 탈락입니다. 자, 다음 옆에 볼게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의 리을 탈락입니다. 자, 얘는요. 자, 여기에 밑에 요거 밑줄 그어서요. 현대국어에서는 살펴보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리을 탈락이 되는 경우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탈락시켜가지고 발음하고 있었어서 그게 역사적으로 이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탈락이 되어 있는 거야. 최근에 생긴 말은, 현대에 생긴 말은 리을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딸 플러스 님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됐는데? 따님이 되죠. 달 플러스 님은 어떻게 될까요? 달님이 됩니다. 표기가. 이 따님은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야. 달님은 언제 썼는데? 현대 되고 나서.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현상? 수위적 현상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솔나무, 소나무, 달다리, 다다리, 마소, 말소, 마소, 바늘질, 바늘질 이런 애들은 전부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썼던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241페이지 의문의 첨가입니다. 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떨 때 생기느냐? 합성어나 파생어가 생길 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형태소가 한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민서야? 형태소가 한 개야, 두 개야? 무조건 두 개 이상이라는 거야. 형태소가 한 개인 데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태소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니까. 자, 일어나는 환경.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모음 이야 여요 유로 시작. 자, 그런데 뒷말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줄이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야요요요가 결국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는 반모음, 이제 이중모음 앞에서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꽃 플러스 잎. 얘가 먼저 뭐로 변해요? 립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꽃을 어떻게 해버려요? 비음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이 되죠.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요? 꽃잎 이렇게 됩니다. 소연아, 변동 몇 번 일어났어? 변동의 횟수, 그렇죠. 3회 일어났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2번 일어났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아이, 3회가 아니잖아. 하나, 둘, 셋, 4번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한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 비음화 한 번 일어났고요. 총 음운의 변동이 4번 일어났습니다. 4번. 횟수로는 4번이고요. 종류로 따지면 몇 개야? 종류는 3개야. 횟수는 4번이고. 알겠죠? 자, 다음 눈 여기. 눈에다가 요인데 이 요가 지금 반몽 이 플러스 오지. 맞죠?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묘기 이런 식으로 니은이 첨가됩니다. 신여성, 상릴, 맨릴 이런 것들. 얘 뭐야? 파생어. 얘는 합성어. 자, 다음 반몽 첨가가 있습니다. 자, 반몽 첨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반몽화 현상 있죠. 그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이 피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2가지야. 피어로 발음해도 되고요. 수진아! 피여로 발음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로 발음하는 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반몽 이 플러스 어가 될 거 아니야. 여기에는 반모음이 없었어. 그런데 뒤에는 반모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예시 나와 있어요. 대체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상황에서 아어가 야여가 되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여가 돼요. 여. 야 말고. 그리고 얘도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원칙 발음입니다. 얘는 뭔데? 허용 발음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얘랑 얘만 표준 발음이고요. 나머지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피여서 되여 얘네 둘만 표준 발음이에요. 얘네 둘만 표준 발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표준 발음법 조항입니다. 뭐만 인정해 주느냐?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원래는 이오야. 이오랑 아니오야. 근데 얘를 발음할 때 이요랑 아니요로 발음하는 거. 그래서 여, 대여, 피여, 이요, 아니요. 얘네 네 개가 전부 뭐냐면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 표준, 그러니까 원래 원칙 발음은 아니고 인정되는 발음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니은 첨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하냐면 요 사이시옷 설명드릴 거거든. 사이시옷. 그래서 사이시옷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해오시고요. 마칠게요.